작년 명절 때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15%까지 올라갔던 거, 거기에 페이백까지 붙어서 실제로는 현금보다 훨씬 싸게 쓸 수 있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요즘은 이걸 계좌 말고 내가 쓰는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 실적이랑 소득 공제까지 같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왜 그냥 쓰면 손해인지, 그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자동으로 줄이는지 진짜 현실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매달 똑같이 쓰는 돈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 돈이 남고 어떤 사람은 항상 빠듯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득 차이일까요? 전략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딱 하나, 제도와 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정부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지역화폐와 정책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장 볼 때마다 10%씩 자동으로 할인받는 느낌으로 사는지, 왜 전통시장 안 가는 사람도 온누리 상품권을 쓰는지, 그리고 잘못 쓰면 오히려 귀찮기만 한 이 제도를 어떻게 생활비 절감 도구로 바꾸는지 전부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생활비 절감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온누리 상품권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할인율이 상시 10%라는 점, 그리고 디지털 사용 환경이 훨씬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명절이나 특정 기간에만 할인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그래서 타이밍 놓치면 그냥 정가로 사야 했고, 그럴 바엔 귀찮아서 안 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1월 1일부터 기본 할인율이 10%로 고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은 더 이상 이벤트용 상품권이 아니라 상시 생활비 절감 수단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매달 쓰는 돈, 식비, 생필품, 외식, 간단한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만 결제해도 아무 노력 없이 지출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장 보고 밥 먹는데 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에서 절반만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이미 5만 원은 아낀 겁니다. 이게 한 달이면 체감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으로 늘리면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60만 원이 남습니다. 다이어트처럼 참아서 줄인 돈도 아니고 투자처럼 리스크를 감수한 돈도 아닙니다. 그냥 결제 수단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쓰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예전엔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사용처가 꽤 달라졌습니다. 전통시장 안쪽 점포만 떠올리면 반만 아는 겁니다. 요즘은요. 동네 정육점, 반찬가게, 떡집, 과일가게는 기본이고 시장 밖에 있는 골목 상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자주 가는 동네 가게 상당수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외식입니다. 시장 안이나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 분식집, 국밥집, 칼국수집, 이런 곳들은 상당수가 사용 가능합니다. 직장 근처의 식당들도 눈여겨보세요. 온누리 상품권 결제 가맹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카드 쓰듯이 디지털 온누리로 결제되니까 현금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온누리 상품권은 비싸고 화려한 소비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소비를 조금 더 싸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류 상품권은 이제 추천하기가 애매합니다. 분실 위험도 있고 잔돈 처리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쓰는 순간 관리가 안 됩니다. 반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설치만 해두면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설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끝입니다. 앱을 핸드폰에 깐 이후에
계좌를 연결하거나 카드를 연결해서 충전 방식으로 금액을 넣어두면 결제는 일반 간편결제 쓰듯이 됩니다. 가맹점에서는 QR코드로 찍거나 단말기로 결제하면 되니까 점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시장 갈 때만 쓰는 전용 돈으로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 빈도가 확 줄어듭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겁니다. 어차피 쓸 돈 일부를 미리 온누리로 바꿔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초에 이번 달 식비 중 일부, 외식비 중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충전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 패턴은 그대로인데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10% 할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전략을 의식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인은 기분이 좋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략이라는 스트레스 대신 할인이라는 보상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다음으로 2026년에 달라진 사용처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전통시장이라는 경계가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장 밖에 있지만 사실상 시장 상권에 속한 가게들, 동네 주민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들 상당수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대형마트, 프랜차이즈만 고집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생활비 상당 부분을 온누리로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르신 병원 다녀오면서 들르는 약국, 시장 근처 미용실, 세탁소 같은 곳들도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앱에서 가맹점 검색 기능을 한 번만 써보시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항상 10%냐? 이 질문인데요. 사실 작년을 떠올려 보시면 명절 기간을 전후로 해서 할인율이 10%에서 1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할인율만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페이백 행사까지 같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죠. 페이백이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다시 상품권이나 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겉으로 보이는 할인율은 15%였지만 실제로는 페이백까지 합쳐서 체감 할인율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 그 이후로 온누리 상품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이건 그냥 싼 상품권이 아니라 타이밍만 맞으면 현금보다 훨씬 강력한 결제 수단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온누리 상품권은 평소에는 10% 할인으로 기본값을 가져가고 명절이나 정책적으로 힘을 실을 때는 추가 혜택이 얹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같은 제도를 써도 체감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하나 짚어볼게요. 온누리 상품권 충전은 무조건 계좌랑만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내가 쓰고 있는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이렇게 결제하면 카드 사용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카드 실적 채우려고 억지로 필요 없는 소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하면 어차피 써야 할 생활비를 쓰면서 카드 실적도 같이 쌓는 구조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할인은 할인대로 받고 카드 실적은 실적대로 채우고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까지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걸 알고 쓰는 사람과 그냥 현금이나 일반 카드만 쓰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온누리 상품권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월 구매 한도는 100만원, 그리고 월 보유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 말은 무한정 사서 쌓아둘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축처럼 모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한도가 오히려 활용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생활비 외에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전 자산을 모으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금은방을 활용하는 겁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한 금은방에서 실물금으로 바꿔두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은 상태로 실물금이라는 안전자산을 조금씩 모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이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보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수료, 금 시세, 보관 방식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보시면 온누리 상품권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도구를 넘어서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소비를 줄여주는 도구이지 소비를 늘려도 되는 면허증은 아닙니다. 할인된다고 해서 안 사도 될 걸 더 사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용법은 이미 하던 소비를 조금 더 싸게 만드는 겁니다. 2026년 물가는 오르고 고정비 부담 커지는 시대에 이런 제도 하나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체감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지갑에서 새는 돈을 막는데 작은 스위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생활에 도움되는 여러가지 정보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